우리가 연금자산에서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S&P 500 그래프와 코스피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간이 10년 이상 남았다고 그러면 적립식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금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퇴직연금도 매월이나 혹은 매 분기,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 어떤 회사는 뭐 1년에 한 번 주기도 하고 DC형 계좌인 경우를 예를 들게 되면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이제 뭐 사적연금리가 내가 불입을 하게 되면 이건 본질적으로 적립식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대공황 이 시기에도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하면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넘어가면 거의 20년이 넘어가면 어떠한 경우도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가 똑같이 미래에 재현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성장하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주가는 언젠가 오르는데 언제, 얼마만큼 오르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망하지 않는 이상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왜 장기 자산으로서 연금의 자산을 주식 자산을 기본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낙관론자들이 이기는 게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들이 승리하는 곳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가들이 빠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얼마나 변동성이 심합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장하는 자산, 혁신하는 자산. 성장하고 혁신하는 게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는 국가가 합니까? 이건 기업이 하는 겁니다. 기업의 소유권이 뭐죠? 주식입니다. 소유권. 즉 주식을 소유하는 사람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소유할 수도 있고 간접 소유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금자산에서는 직접 주식을 소유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간접적인 형태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구매만 가능한 거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장기적으로 아까 통화량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화폐 가치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축이 가능합니까? 저축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저축, 즉 예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세 가지 의미, 즉 포트폴리오의 안전판 쿠션 역할을 하거나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예비 투자 자금이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생활비 조달하는 수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을 해야 되죠? 예, 장기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은 역시 주식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덜 내야 되죠. 세금 어디 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연금 계좌와 예? 연금저축 계좌에서 운용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지죠. 복리식 재투자가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배당을 주는 배당주 ETF를 샀습니다. 이제 이 ETF가 매년 3% 배당금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주 ETF가 받아서 내가 3%를 받았는데 일반 계좌에 하게 되면 이 3%에 대해서 15.4%를 예?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떼고 원천 징수하고 주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연금저축계좌로 들어가게 되면 국내 배당주 ETF인 경우입니다. 해외는 요즘 원천과세 하게 돼 있으니까 국내 배당주 ETF인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은 이 3%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과세 이연이 돼서 나중에 연금저축계좌 받을 때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3%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다시 투자할 수 있죠. 예, 복리식 재투자 구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식자산을 기본으로 해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연금 투자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비하고 조세 효율적이면서 장기적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퇴직연금 있죠. 우리가 이제 연금은 보통 어느 나라든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은 왜 3층 구조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경제 3주체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 3주체가 누구죠? 국가, 기업, 개인입니다. 국가와 같이 준비하는 게 국민연금, 기업에서 같이 준비하는 게 퇴직연금.
내가 알아서 준비하는 사적연금.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연금저축계좌라는 겁니다. 퇴직연금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연금에 많이 불입하고 가세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랑 회사랑 절반씩 나누어서 매월 적립해 나가죠. 그 다음에 퇴직연금은 내 1년 연봉 평균의 12분의 1이 매년 적립이 되죠. 물론 예를 들어 뭐 DB형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DC형인 경우에는 내 계좌로 들어서 내가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계좌예요. 개인연금이라고 불리는 연금저축계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개인형 IRP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IRP를 또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개인형 IRP에 그 돈을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차피 퇴직연금 운용 단계에 계시니까 뭐 인출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오늘 그 얘기는 제가 빼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연금은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뭐죠? 연금저축계좌가 있어. 두 번째, 개인형 IRP가 있어. 이것만 딱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돈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참 많이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과 같이 잘 넣을까? 여기에 잘 불입을 할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요 네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두 3의 배수입니다. 3, 6, 9, 18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돈을 불입할 수 있는 한도를 나타내는 산식이에요. 시작은 어디에서? 9에서 시작합니다. 왜 9에서 시작하느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때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내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 세액공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공제 다 빼고 세율 다 곱해서 맨 마지막에 된 결정세액에서 빼주는 겁니다. 무조건 다 빠지는 거죠. 이 세액공제 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여러분들이 900만 원을 까지만 여러분들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900만 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이 할 수 있는 연금 관련 상품은 두 가지가 있다. 연금저축계좌가 있고 개인형 IRP가 있다. 그럼 요 600만 원은 뭐냐?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얼마? 600만 원. 그 다음에 요거 300은 어디에? 개인형 IRP에 300만 원. 내가 연간 불입할 수 있는 돈. 매월로 나눠서 보게 되면 월 75만 원씩 여러분들이 12번을 넣게 되면 900만 원이 되겠죠. 75 곱하기 12니까. 내가 900만 원인데 내가 900만 원까지 다 넣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넣어야 돼? 개인형 IRP에 303. 그 다음에 어디에? 연금저축계좌에 600. 제도는 원래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3, 6, 9, 18. 아, 세액공제 한도 얼마? 900만 원.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 그 다음에 개인형 IRP 300만 원.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보죠. 내가 연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사적연금이 매월 50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 그럼 어떤 것부터 채운다? 예, 600만 원부터 채운다. 그 다음에 돈이 더 생기면 300만 원을 채운다. 그리고 내가 더 900만 개 다 채웠는데 더 여유가 생겼어. 연금을 많이 불리고 싶어. 그럼 내가 추가로 내가 더 넣고 싶은 거야. 이런 경우는 어떻지? 플러스 9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1,800만까지 넣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세액공제 받는 것은 9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900만 원 뭐하러 넣어? 그럴 필요 없잖아. 그렇지 않죠? 해외 펀드 같은 거나 해외 ETF, 해외 투자 ETF 같은 거는 연금에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생겨서 넣을 수 있으면 다 채우게 되는데 그럼 이 새롭게 추가된 900만 원은 어디다 넣어야 될까? 개인형 IRP로 갈까? 연금저축계좌로 갈까? 다시 연금저축계좌로 갑니다. 왜? 연금저축계좌로 가게 되면 추가로 낸 세액공제 받지 않은 900만 원은 이 원금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IRP로 가면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계좌로 가면 연금담보대출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추가한 돈에 대해서 인출도 가능하고 급전이 필요할 때 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가산세를 세게 맞습니다.
즉 연금 상품은 혜택을 많이 주는 대신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즉 55세 이후에 받지 않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도 셉니다. 근데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죠?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적연금에는 뭐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순서로 금액을 채워야 될까는 3, 6, 9, 18 네 숫자만 외우면 된다. 시작은 어디서 한다? 900만 원에서 한다. 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부터 채울까? 연금저축계좌로 채운다. 300만 원 어디에 채운다? 개인형 IRP로 채운다. 근데 1800까지 추가로 900만 원 더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돈 어디다 채운다? 연금저축계좌에 채운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3, 6, 9, 18만 외우시고 요 규칙대로만 여러분들께서 연금을 불입하시면 됩니다.